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우정에 대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충격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고을, 김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20살에 작은 포목점으로 시작해 30에는 큰 상점을 운영했고 40에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땅이 수십 마지기, 집이 여러 채, 종들이 수십 명. 김부자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부자님,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김부자님, 제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김부자님, 술 한잔 하시면서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김부자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가 뭐래도 내 성공 비결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비웠습니다. 김부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봐라, 나는 사람 복이 많아. 친구가 이렇게 많아. 김부자는 늘 호언장담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 마음 사는 건 일도 아니지. 내가 죽을 때는 이 고을 사람들이 다 울어줄 거야. 그렇게 김부자는 50을 넘기며 여전히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무상했습니다. 60을 넘긴 어느 해 김부자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점이 화재로 불탔습니다. 거액의 손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경쟁자가 생겼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부자에게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재산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김부자님,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뵙겠습니다. 김부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러더니 점점 빨라졌습니다. 김부자가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떠났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김부자가 찾아가면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부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김부자는 그동안 자신이 베푼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술을 몇백 번 샀습니다. 밥을 몇천 번 샀습니다. 돈도 빌려줬습니다. 나는 그들의 친구였어. 동생이었어. 형이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칠순이 됐습니다. 김부자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재산은 많이 줄었지만 칠순은 칠순이니까요. 넓은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 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 잔치는 무슨. 제 시간 낭비입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부자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상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술잔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부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부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김부자가 평소에 천하다고 무시하던 그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빈 잔치상 앞에 앉아 남은 술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푸하, 좋은 술이군. 김부자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술 마시라고 했나? 거지 노인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허허, 김부자. 왜 아무도 안 왔는지 아나? 자네는 사람을 산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돈 주고 대여한 것뿐이라네. 김부자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는데. 밥 사고 술 사고 그게 다 정성 아니었나?
거지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성? 허허, 웃기는 소리 하네. 거지 노인이 술잔을 내려놓고 김 부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술을 산 게 아니라 자네 자랑 들어줄 관객을 산 거지. 무슨 소리? 자네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 지겨운 소리 언제 끝나나, 술이나 빨리 한 잔 더 주지라고 생각했다네. 김 부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지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슬픔을 궁금해한 적이 없어.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들을 아꼈어. 아꼈다고? 그럼 물어보지. 자네 친구 중에 누구라도 이름 3명만 대봐.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말해봐. 김 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아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민? 전혀 몰랐습니다. 거지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 자네는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네 자랑을 들어줄 엑스트라였을 뿐이야. 돈이 떨어지니 관객들이 퇴장한 것뿐인데 뭘 그리 억울해하나? 김 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김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마지막 가락지를 빼서 거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줄 테니 오늘 밤 내 옆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자네 살아온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 김 부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가락지를 받아들더니 마당 끝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거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면 말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건 자네 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지. 난 그냥 자네가 불쌍해서 앉아있는 걸세. 김 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돈 없이 자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거지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네. 이 멍청한 양반아. 김 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지 노인은 김 부자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김 부자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수만 명에게 술을 샀지만 정작 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줄 진짜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했구나. 다음 날 김 부자는 변했습니다. 거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제는 고마웠네. 뭐가? 자네가 내 옆에 앉아줘서. 돈 없이. 거지 노인이 웃었습니다. 허허, 이제야 정신 차렸군. 김 부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거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간단하네. 이제부터는 주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게. 돈을 쓰기 전에 마음을 먼저 쓰게. 그 후 5년 김 부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재산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거지 노인과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가난한 노인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김 부자에게 술 얻어먹던 사람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김 부자를 걱정하는 사람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김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김 부자가 병이 들었을 때 그들이 찾아와 간호해줬습니다. 김 부자가 외로워할 때 그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김 부자는 행복했습니다. 75세가 됐을 때 김 부자는 거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을 만났네. 거지 노인이 웃었습니다. 허허,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지. 여러분, 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김 부자는 평생 수만 명에게 술을 샀습니다. 밥을 샀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칠순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거지 노인의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자네는 사람을 산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돈 주고 대여한 것뿐이다. 여러분께 3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면 친구가 된다. 하지만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려들지만 돈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둘째, 주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 부자는 평생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성공 비결은. 사람들은 들은 척했지만 사실은 지루해했습니다. 김 부자는 단 한 번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이름도 몰랐고 고민도 몰랐습니다. 진짜 관계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고민 있어?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이런 질문을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김 부자는 70에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김 부자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많아도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드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돈 쓰기 전에 마음 쓰기.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요즘 어때? 무슨 고민 있어? 이 한마디가 수십만 원짜리 술보다 값집니다. 2. 자랑 줄이고 질문 늘리기. 자기 자랑은 줄이십시오.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너는 어때? 내 생각은? 내 꿈은? 상대방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3. 약할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 많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곁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거지 노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 주면 말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건 자식들이나 하는 짓이지. 난 그냥 자네가 불쌍해서 앉아있는 걸세. 이게 진짜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네. 진짜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진짜 친구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아담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 사시길 기원합니다.